남북정이 TV.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부터 일본어를 담당하게 될 배금순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수업 내용은 전반적인 일본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을 만나 뵙고 대면으로 다 서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 싶으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듣지를 못해서 제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한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어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철자, 일본의 철자라면은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한 단어라든지 또 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인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50음도만을 끝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간단한 회화까지 여러분과 올 한 해 동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전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지도.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철자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일본의 헤이안 시대라고 있잖아요. 784년부터 평안 시대, 그야말로 귀족들의 정치가 시작됐던 그런 데가 바로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794년 가나 문자, 비로소 일본의 문자가 그때부터 생겼죠. 물론 지금 현재 50음도하고 똑같진 않습니다만은 그게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역시 중국으로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견수사, 견당사라고 해서 귀족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서 자기네들도 똑같이 하려고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학은 너무나도 경비가 많이 들고 또 귀족의 자제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번 유학을 떠나면은 금방 1, 2년 만에 돌아올 수 없는, 말하자면 5년, 10년 이렇게 넘게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교육이었죠. 그래서 한자를 굉장히 한자를 중심으로 귀족들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비로소 헤이안 시대에 일본의 가나 문자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성들이 궁중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여성들이 이제 말하자면 유명한 지금의 수필가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헤이안 시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라든지 여러 소개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그야말로 평안한 그 당시는 별로 전쟁도 많지 않고 상당히 귀족들이 어쩌면 생활이 조금 무난한 그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귀족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지금에 나오는 겐지 모노가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일본어가 이제 그때 가나 문자가 생기다가
이제 계속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한글은 1443년이죠. 그래서 조금 앞서서 자기네 가나 문자가 생겼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의 한자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다음에 그 외래어 표시가 역시 그 가타카나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외래어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은 1543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네가시마의 그 포르투갈 배가 표류하다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총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그 이후에 1500년도 후반기부터는 이제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 또 여러 그 외국과의 그 문물이 그때 당시에 무역이 상당히 성했죠. 그래서 그렇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형적인 조건, 제가 왜 일본 지도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드리냐 하니까 역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상당히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일본에 또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제 한메일 표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역시 그 선교사들이 그때도 이제 가고시마 그쪽으로 이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당히 그 외국의 사람들이 그 세력이 막강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개방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 일본의 나가사키의 그 대지마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포르투갈만 이제 그 무역을 하게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대지마 옆에는 또 중국이 이제 지금 이제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중국과 그 일본이 무역이 상당히 성했던 데가 바로 거기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가사키 항을 열어서 말하자면 한국은 이제 대마도죠. 대마도하고 이제 교류가 깊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류큐라고 해서 어디냐면 지금의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그래서 오키나와에도 상당히 그 서양과 무역이 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때부터 상당히 그 번창한 그런 그 일본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역시 중국과 그 외래 문명을 많이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에서는 이제 독특한 일본만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가타카나, 히라가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그 외국어는요, 뭐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외국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실함 또 그 꾸준하게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실력이 쌓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당장 저희가 뭐 어디 입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역시 그 외래어를 하신다 하면은 좀 노력은 약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책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점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의 그 한글과 모습이 조금 다른 그것도 이제 이 나라의 고유어 또 한어, 외래어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전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 연중 행사, 마쓰리라고 하죠. 마쓰리, 축제 그런 각 현별로 그 상당히 독특한 그런 축제들이 열리는데 그것이 이제 역시 외국인에게는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만나서 어느 책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지 상의해서 해드리는 게 사실은 원칙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저 혼자서 그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제가 사실은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사실 여러 번 갔었어요. 요즘에는 책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좋을까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타고다에서 나온 이 스쿠스쿠 일본어라는 책이 있어요. 스쿠스쿠가 무슨 뜻이냐? 쑥쑥 자라는, 말하자면 뭐 어린애가 키가 쑥쑥 자란다라든지 무슨 그 채소 같은 게 쑥쑥 자란다 하는 게 이제 스쿠스쿠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파고다에서 나온 이런 그 일본어 책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고 또 글자가 활자가 커요. 그래서 일일이 뭐 안경을 쓰고 조그마한 글씨 안 보이는 거를 하면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역시 큰 글자로 이렇게 나온 게 쉽게 설명이 돼서 이게 이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에 추천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단은 뭐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쿠스쿠 니혼고 이거를 이제 초보자가 이제 잘 재미있게 일본어를 할 수 있도록 활자도 크게 나오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 만화라든지 사파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재미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펜습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일본어의 그 철자, 말하자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공부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펜습자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글씨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점점점점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따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시고 일단 예를 들어서 아이우에오 하면은 아이우에오를 어떻게 쓰면 이렇게 순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본인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잘 나왔다. 그다음에 그 펜습자가 굉장히 그 분량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단어라든지 한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입하시는 게 어떠신가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가가 1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주문하신다면 제가 미리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사다가 요거를 여러분들 대신에 미리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사실은 1년에 요 스쿠스쿠 니혼고 상권 이거 하나만 띄어도 웬만한 초급은 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책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은 그런 책방에 가시면은요 아주 여러 가지 책이 요즘에는 참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은 뭐 나중에 혹시 여행이라도 가면은 혼자서 뭔가 이제 길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뭘 산다든지 또 뭐 이럴 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그 부분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소설책까지 읽을 정도로 저희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외국어는 바로
1년 만에도 뭐 소설책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웬만큼 공부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지 않는다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책은 이렇게 스쿠스쿠 니혼고 파고다에서 나온 이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요. 역시 그 일본에 대한 그 개략적인 설명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히라가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